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신에 자리 잡은 그 뿌리가 어떤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번 시도해 봅니다. 약 2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현재의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또 그 이전에 그들이 집권하는 과정을 보고 그러면서 그 집권 세력을 응원하는 일부 국민들을 또 보면서 조선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21세기 한국인이 가장 닮지 말아야 할 것이 19세기 말의 조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의 성격이 그동안 어딘가에서 죽은 듯이 잠재해 있다가 조금씩 살아나서 스멀스멀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인과 19세기 말의 조선인은 혈통상의 DNA는 물려받은 게 맞습니다만 성격 면에서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시의 조선인과 오늘날의 한국인이 성취한 정도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성취한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성격적인 특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성취한 것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원유가 솟아올라서 떼돈이 들어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한국인이 성취한 것은 한국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그럼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20세기 후반의 한국인들이 이루어낸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IMF에서 낸 통계를 보면 1980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인당 GDP입니다. 미국의 14% 정도 되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18%로 5.5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7년이 지난 2017년에 오면 미국의 50%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해서는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 초하고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올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한국이 세계 최빈국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선진화를 보기 위해서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를 한번 봤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2017년 조사가 된 189개국 중에서 한국은 2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북미 국가,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고, 아시아에서 일본,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이 네 나라라고 해도 그 중에 2개는 도시국가죠. 그뿐입니다. 한국은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과 남유럽,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보다 인간 개발 정도에서도 소득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조선인과 20세기 후반부터 새롭게 탄생한 한국인은 다른 종족이라고 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인종들이 이룬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랐고 그 결과가 그만큼 차이 난 만큼 그 요인이 됐던 성격도 그만큼 달라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선 이후로 전진이 아니라 조선으로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이루었던 그 성취를 부정하고 조선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4대강에서 물을 조절을 해주던 세계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들,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자신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특히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국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육받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 그리고 재산권을 인정을 해 줌으로써 더 노력해도 더 잘 살아도 문제가 없던 다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취를 했거나 그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준 것들입니다. 이런 성취물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특히 국제사회에 비치는 국가의 품격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못난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조선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점입니다. 조선, 특히 19세기 말의 조선은 한반도인의 삶의 질이 역사상 가장 비참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조선인을 관찰했던 외국인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인과 비교해보고 지금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이 역시 조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에 와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조선인의 성격적 특징을 관찰하고 그 기록을 남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지적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고 주관적이겠지만 몇 사람을 합쳐보면 객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조선을 아끼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에는 그들의 기록한 내용에는 조선인의 장점을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기록한 것 중에서 약점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인의 나태함을 지적한 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나태함은 당시의 사회를 그렇게 되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한국인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조상 숭배 그리고 미신, 여기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제사나 복상 등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정력, 그리고 그것들이 삶에 무거운 짐이 되는 현상을 기록한 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또 과시욕, 허세, 잘된 친척들한테 빌붙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현상들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들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했다고 봅니다. 특히 서구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다시 조선식으로 회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스물스물 나오려고 하는 조선인의 특징, 사라진 특징보다는 지금 다시 스물스물 나오려고 하는 조선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이것들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될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특징이 강하다. 그런 특징에서 유래하는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 또 과거와 함께 중국에 대한 까닭없는 애정,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조선인은 거짓이 많았다. 거짓말을 잘했다. 이 거짓은 20세기에 와서도 21세기에 와서도 한국인이 버리기 어려운 습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2년 전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국가 지도급 위치에 오르는 인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선까지 더 보태면 더욱 뚜렷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도덕과 무가치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그동안 어딘가에 잠자던 못된 조선인적인 특성이 어떤 매개체 또는 숙주를 얻고 있었든지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공경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징은 2년 전부터 집권한 세력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뒤틀린 은행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성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회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